자, 코인한 뉴스. 시장에서는 참으로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야 될 뉴스일지 아니면 이게 뭐 스캠성 뉴스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 한번 꼽아볼게요. 첫 번째 뉴스예요. ICO 금지 피해가 해외로 넘어갔다라고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요. 네, 두 번째 뉴스. 가상화폐 줄여막는 네 가지 장애 요소. 과연 어떤 요소들이 네 가지 장애 요소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IC가 암호화폐 선물 상품을 출시할까라는 이런 뉴스도 나왔었는데 일단 차차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ICO를 금지를 하면서 이 그 해외로 넘어가는 상황들, 그래서 피해 상황들이 좀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뉴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투자자분들도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이제 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그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 이제 한국은 이제 ICO가 이제 전면 금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뭐 7월 이후에 이제 전면 금지가 돼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그 ICO를 진행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 이제 뭐 투자자분들 이제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자 일각에서는 또 이제 해외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ICO를 한다면 이 생태계, 블록체인 생태계의 바로미터격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해외 기업들은 오히려 그 한국을 ICO의 이제 최대 국가로 이렇게 지금 내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ICO를 한다 그러면 일단 국내 투자자들,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해외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자 그런 일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투자금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이제 예전하고는 좀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ICO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대박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는 뭐 깡통백서라고 그러죠. 또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는 ICO는 정말 외면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그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을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백서가 확실히 돼 있으면 ICO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왜 스위스로 나가고 홍콩으로 나가고 싱가포르로 나가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지난 방송에서도 국부 유출 이렇게 말이 된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해외 쪽에 이렇게 법인을 설립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쪽에서 이제 ICO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은요, 분명한 것은 그 국가에는 의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고용 창출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들도 이런 생태계, 블록체인 산업 기술이라든지 육성을 해서 이제 가려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공자들도 이제 그 고용을 창출을 해 가지고 물론 일도 배워야 되고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인프라 생태계가 나와야 되는데,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고용은 딴 데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자, 이렇게 이제 뭐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작년 기준으로 치면은요, ICO만 65억 달러가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올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약 16억 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지켜야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두 개 정도 이제 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블록다원이라고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15억 달러의 이제 그 ICO 기금을 이렇게 투자금을 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가장 핫했던 ICO 중에 텔레그램 있죠. 텔레그램이 17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라인. 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전면 금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외, 일본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자본 유출,
국부 유출,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의 기회마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또는 기술력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뭐 가져올 수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뭐 찌라시인데요. 업계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이제 현재 그 정부에서 ICO를 이제 뭐 기준을 잡고 있는데 정말 그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보다 정말 타이트한 하드한 그런 기준을 잡고 스타트 기업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벤처캐피탈 돌아다니면서 자본금 기준을 충족을 시키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를 잡고 법제화시키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초기다 보니까 뭐 그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선진국에 밀려 있긴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오히려 핵심 있는 이런 기술 부분들을 몇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생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일단은 뭐 ICO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만큼 뭐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무분별하게 그냥 금지만 시키는 것도 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상화폐 주류화를 막는 네 가지 장애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 즉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신규 계좌 발급 중단이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뭐 신규 계좌 뭐 이것도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투자 목적이죠. 신규 계좌는 투자. 자,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바클레이즈 그 은행에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이 가상화폐가 앞으로 이제 뭐 실효라든지 지금 현재 통화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주류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네 가지를 이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화폐 분명한 것은 혁신적인 기술이고 대단한 것임은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어디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중앙은행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뭐 언급은 안 하지만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수용성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수용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 통화에 대한 신뢰 부분 기술이죠. 그다음에 또 그 어떤 부분이냐 자율과 규제. 아무것도 지금 현재 뭐 규제라든지 많이 안 잡힌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거품이 끼면서 투기 과열 양상을 많이 이제 보여준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율과 규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고 치면은 지금 현재 블록체인 특성상 가장 완벽하게 이제 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거래소 해킹이죠. 이런 부분들만 좀 이렇게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충분히 지금 현재 통화를 대체를 할 수 있는 제2의 주류 통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수용성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과연 이 부분들을 믿고 우리가 쓸 수 있겠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현재 그 기술료는 비가역성 부분들이 이제 많이 녹아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뭐예요? 방송 끝나고 추가적인 온라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자 이런 부분은 그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방송 어차피 들어봐야 뭐 어차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기술이죠. 그 통화 기술로 치면은요. 그 좋은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면은요.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치면은 뭐 미국 뭐 있을 거고 뭐 유럽도 있을 거고요. 뭐 일본 이렇게 뭐 선진 국가가 있는데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이 가상화폐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용성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도 수용성 부분이 만약에 이제 잘 되는 경우는 어디냐? 신흥국.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베네수엘라 자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제2의 뭐 달러라든지 또는 원화라든지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확률이 떨어진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주류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막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빨리 조금 해결이 돼야지만 주류화로 나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IC가 암호화폐 선물 상품을 출시를 하려나? 라는 지금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일단 그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 현재 이런 현물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코인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번 더 출시를 하게 된다면 다른 거래소에서도 역시나 선물 상품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들이 조금 있어요. 자, 일단 뭐 어제 뭐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인터컨티넨탈 이제 거래소에서 일단 자회사격이죠. 시카고 거래소나 옵션 거래소 이제 뭐 자회사격인데 이미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 시호가 이제 뭐 말하기를 그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이제 추가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죠. 요즘 이제 뭐 투자자분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배제하지 않겠다. 자, 이 말은 곧 뭐냐? 충분히 우리가 그 비트코인 선물 상장할 가능성이 언제든지라도 있다. 그렇지만 완전히 배제하진 않겠다. 자, 이렇게 좀 약간 뭐 애매모호하게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비트코인 선물 처음에 상장하기 전에도 자, 이와 비슷한 발언들을 하고 나서 12월 달에 어떻게 됐습니까?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이렇게 출범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죠. 뉴욕 증권거래소가 지금 현재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시카고 거래소가 나중에 그 뉴욕 증권거래소죠. 약간 좀 이제 뭐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카고 이제 거래소를 이제 뭐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카고 거래소는 뭐 아시다시피 상업거래소죠. 시카고 상업거래소와 옵션 거래소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 자, 이 두 가지 중에 그 뭐예요?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뭐예요? 모의사격으로 치면은요. 하나로 통합을 해서 관리 감독하면서 운영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나스닥 시장 선물 상장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뭐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허가가 떨어지고 ETF 상장까지 상품 두 가지죠. 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그 허가가 떨어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도화되면서 기관 자금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이렇게 보셔도 된다. 자, 이런 부분들도 그 앞서서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중요한 부분 또 있습니다. 여기 시어가 비트코인 캐시 코인이죠. 자, 이 부분도 선물 관련해가지고 약간 언급이 나왔다는 점.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선물장에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상장을 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충분히 자금적인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캐시마저 선물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충분히 가치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언제 나올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뭐 이제 그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4월 말까지 한번 중요하게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상품 선물들이 쏟아지게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지는 또 한 번 시장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